자, 그래프 내용 쭉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의 정신위생을 위하여 05 방부등식으로 왔습니다. 자, 방부등식의 기본 개념은 되게 쉽거든요. 자, 지수가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 건가? 되게 쉬워. 풀다 보면 밑이 서로 같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fx승 이라는 것하고 A의 gx승이 똑같대. 그럼 당연히 누구랑 누가 같으면 된다로 풀면 되는겨. F랑 G가 같다로 풀면 되는겨. 누구나 할 줄 알지. 부등식만 하나 조심하자. A의 fx승하고 A의 gx승이 있는데 A의 fx승 쪽이 더 크다고 하자. 그러면 F가 G보다 무조건 크면 되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야. 왜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두 종류가 있거든. 뭐 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렇지? 증가함수라는 걸 편하게 한글로 하면 뭐야? 큰 거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큰 게 나온다. 감소함수는 큰 걸 대입하면 작아지게 나온다. 이런 거잖아.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자, 결과물이 얘가 컸대. 근데 집어넣은 것도 왼쪽이 크려면 무슨 함수였어야 되니까? 증가함수였어야 되니까. 아, 밑이 A가 1보다 어떤지 확인해야 돼. 큰지를 확인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 근데 반대로 밑이 0에서 1 사이야. 그렇다면 감소함수였던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가 크려면 집어넣은 건 뭐 했어야 돼? 작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리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않냐? 부등식은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거. 아니다. 쉬운 것만 할게. 요렇게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로그를 봅시다. 야, 지수랑 달리 로그를 다룰 때는 너네 지수 로그 때도 했지만 지수는 딱히 걱정할 게 딱히 없었거든. 왜 x 싹 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로그는 못 집어넣는 게 생겼어요. 무슨 조건이란 이름으로. 진수 조건 이런 이름으로.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나서 또 뭐도 꼭 같이 곁들여 봐야 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1 나왔는데 1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돼. 안 된다. 제외. 이런 걸 꼭 해주셔야 되겠지. 지수는, 로그는 진수 조건 따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용은 똑같아. 만약에 수현아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가 같대. 그럼 당연히 뭐랑 뭐가 뭐 하다고 풀면 돼. F랑 G랑 같다고 풀면 돼.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면 로그 A의 F랑 로그 A의 G가 더 크대. 그러면 그냥 무작정 F가 크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로그 함수도 증가 감소 중에 무슨 함수일 거니까? 증가일 거니까 그대로 크게 F가 G보다 크다로 풀어주면 되겠고, 반대로 0에서부터 1 사이에 밑이 보이면 감소 함수네 아가리 방향 바뀌어야지 F가 G보다 작다.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맞나요? 뭐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유형 이런 거 한번 볼까? 예를 들어 이런 거. x의 로그 2의 x승 이것이 4다. 이런 식으로 밑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2x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요 대가리에 있는 로그를 데리고 오고 싶단 말이야 앞으로. 그 말은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에 로그 7에 이렇게 취하겠니? 밑이 뭐인 로그를 취하겠어? 2인 로그를 취하겠지. 그러면 로그 2의 x가 앞으로 내려오고 내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했어요.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4로 나와야 될 테니까 2겠네. 그러면 로그 2x가 뭐 또는 뭐면 되겠고, 풀마 루트이면 되겠고 x는 얼마랑 얼마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뭐 이런 기본 문제들입니다. 진수 조건 꼭 신경 쓰는 건 잊지 말아 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되는 예시 하나만 보자. 로그 3의 x 플러스의 1 더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의 5. 이게 3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를 바꾸고. 요거 한번 풀어볼게.
당연히 수연아,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줘? 곱셈으로 x-1 괄호 x 플러스 5라고 해주고, 이게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머릿속으로 3이 당연히 로그 3의 얼마로 읽히면 돼? 27로 머릿속으로 읽히면 되고, 그렇다면 진수 자리에 있는 x-1 x 플러스의 5랑 27의 대소 비교일 텐데, 부등호 방향 이렇게 그대로일까 아니면 바뀌어야 될까? 그대로. 왜 그런 게 미치 1보다 클 테니까. 자, 그 다음은 은서야 풀어줘. x제곱 플러스 몇 x? 그 다음. 자, 바로 가볼게. 인수분해 안 쓰고 뭐 초가 뭐 미만? 마이너스 8초가 4 미만. 무지성 에헤 답 구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진수 조건 신경 쓰자. x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x가 뭐보다 커야 돼? 당연히 더 타이트한 교집합 쪽을 봐줘야 되니까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정답은 이게 아니라 뭐 초가? 1초가 4 미만이라고 풀어줘야 돼. 이런 식인 거지. 맞나? 진수 조건 꼭 신경을 써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는 너무 이제 기본 문제 수준이고요. 치환을 이용한 경우를 봅시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 뭘 꼭 신경 써야 되느냐? 이건 고1 때부터도 많이 하는 얘기다. 치환하면 뭐 신경 쓰자? 새로운 범위를 신경 쓰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말 교과서에서는 안 쓰지만 치환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걸 환원이라고 하거든. 들어봤니? 화학에선 더 많이 쓸 거야. 산화의 반대가 환원. 똑같아. 단자는 원래대로 귀환,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환하면 원래대로 되돌려라. 그치?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냐?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의 X승이라는 걸 통짜 배기로 T라고 치환했다고 치면 당연히 자연스레 거듭제곱 얘는 치역이 0초가였잖아. 그러니 T는 어떤 범위가 생겨, 지호야? 집중 안 할 거면 나가. 자, T에 어떤 범위가 생겨? 이상 나가. 집중 안 할 거야? 나 앞에서 다 보여. 집중도 안 하고 멍 때리고 허공이나 바라보고 있는 애 앞에 두고 내가 수업을 왜 해야 되니? 정신 차려. 자, 그 다음 만약에 네가 로그 A의 X처럼 로그가 반복되는 걸 치환했다고 치자. 그러면 로그 함수의 치역을 생각해봐. 얘는 범위가 딱히 있나? 없지. 그냥 T는 모든 실수가 다 될 거야. 맞죠?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게 반복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건 고1 때 배웠던 산술기하를 생각하면 돼. 나랑 내 역수의 합은 최소 얼마야? 그치? 2 루트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될 테니까 2겠지. 그러니까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신 문제 가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 이게 반복될 때도 있어요. 그럼 쟤를 T라고 치환해야 되거든.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게. 이거는 산술기하로는 못해. 뺄셈이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게. 이게 A의 X승. 오케이. 그 다음 먼저 위에 거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A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산술기하에서 혹시 기억나?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그치? 2루트 뿅뿅 할 때 그 둘이 같을 때였잖아. 같을 때가 언제야? 0,1일 때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때 최소로 2 찍고 나머지는 이 둘을 더하면 그래프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2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번에 뭐 볼 거냐면 요거 볼 거야. A의 X승에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하겠대. 그럼 여기서 할 테니까 봐. 이게 A의 X승이야. 거기서 요거 야 원점 대칭 시키면 식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붙고 대가리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즉 노란색을 더했다고 생각하자. 더했다고. 이 둘이 이제 더한다. 뺄셈보다 덧셈이 더 편하니까
더 해볼게. 야, x가 엄청 작은 곳이라면 얘의 값은 거진 얼마야? 0이지. 얘는 음으로 무한대겠죠. 뭐 미적원 하셨으면 엄청 작은 값이겠지. 그러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진장 작을 거야. 무진장 작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0 쪽에서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되겠냐? 0 되겠지. 그 다음 엄청 커지면 얘가 오히려 다시 뭐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거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기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즉 y값 못 갖는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도 범위는 t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됩니다. 치환할 때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지수의 계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분명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했을 건데 a의 2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승 이런 거 보면 얘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 제곱한 다음에 어찌하면 되더라? 2를 빼면 되겠고 뭐 혹시나 문제에서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 쪽으로 줬다면 얘 제곱에다가 뭐 하면 돼? 플러스 2 이렇게 썼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a의 3x승과 a의 마이너스 3x승 이거 사실 너네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거든. 고1 때는 거듭제곱 없이 그냥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나왔었던 거라서 다 본 적이 있는 거야. 그치? 얘랑 얘 솔직히 무슨 역수강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치? 얘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세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더라? 마이너스 원래 공식은 그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 괄호 a 플러스 b인데 역수니까 ab 부분이 그냥 뭐가 돼서 1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더라 뭐 이런 거였죠. 맞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대수는 물론 미적분 1, 나아가서 미적분 2를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다 흔들려요. 자, 중요한 복습합니다. 수연아, 이것만큼 힘들어하면 안 돼. 자, 근해분리입니다. 일단 질문할게. 근해분리가 뭐예요? 어떤 시츄에이션을 근해분리라고 하는 겁니까? 은서랑 수연이랑 상혁이는 나랑 1년 전에 겨울 때 살짝 이거 내가 또 열불을 올리면서 너네 이거 1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 이거 못 되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내가 이제 했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자고. 당연히 작년에 1학년 수업할 때 이 얘기는 들었을 거야, 그지? 뭐 누구한테 배우셨어도 다 어느 선생님이든 열심히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기억에 남았는지는 다른 이야기니까. 야, 근해분리가 어떤 상황이냐, 얘들아? 지호야, 근해분리가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이제 말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머릿속으로 꼭 하자. 근해분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에서 실근 2개 그럼 판별식 0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고 실근 없음 하면 작으면 돼. 처럼 개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뭐 판별식 하거나 하면 돼요. 근데 근해 범위 조건이 주어질 때 실근 2개는 2개인데 둘 다 1보다 커야 돼요. 이러면 판별식만으로 풀 수가 있다 없다? 없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근해 범위 조건이 주어질 때 내가 해야 될 모든 짓거리를 통칭 근해 분리 유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근해 분리가 왜 지수로그 함수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냐면 아까 대표적으로 a의 x승이라는 걸 t로 치환하잖아, 그지? 그럼 t가 0보다 어떻단 범위가 나온다고? t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가 t에 대한 언어로 다시 한번 뭐라 그래? 트랜스레이트는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번역해야 돼요.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치자. 근데 뭐 A의 X승이 반복돼가지고 내가 A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가 보고 있는 방정식은 더 이상 A의 X승 없이 다 T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에 대한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의 2X승 플러스 머시기 A의 X승 플러스 머시기는 0이다라는 걸 풀었을 때 A의 X승이 뭐 2차 방정식처럼 풀었더니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 실근 두 개인 거냐 이거야. 실근 두 개야? 아니지. 이쪽만 실근이 나오고 이쪽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려면 T도 두 개 나오는 건 두 개 나오는 거긴 한데 무슨 수로 두 개 나와야 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양수의 근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맞냐? 이런 번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하자. 그러면 T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자, 요 X가 양수라는 건 A의 양수승은 무조건 뭐보다 어떻지? 1보다 크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의 X승은 하고 풀었을 때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 편하게 할게. 2의 X승이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3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실근 두 개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원하는 양근 두 개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1보다 작으니까 안 된다고. 즉 T가 1초과로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치? 게다가 내신을 귀찮게 내면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양근, 두 음근. 자, 지수함수에서 x가 음수면 이 부분이고 이 부분 값이 뭐에서 뭐 사이야? 그치? 음수까지는 안 갈 거고 0보다는 큰데 뭐는 못 가. 1은 못 가지. 그러니까 번역을 해보면 t가 뭐에서 뭐 사이에서 두 개 나와야 된다. 0초가 1 미만에서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잡혀야 된다. 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만약에 x가 두 근이 나올 건데, 부호가 다르게끔 나와주세요. 즉, 하나의 x는 양수, 하나의 x는 음수가 나와달래. 그러면 난 t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야. 자, 하나가 양수면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음근이면 요 사이여야 되겠지. 즉, t가 하나는 0에서 1 사이로, 하나는 1보다 크게끔 이렇게 잡혀야 된다로 다 번역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빨간색 부분은 원래 우리가 고1 때 근해 분리에서 다뤘던 애들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 근해 분리를 모르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칠판에서 쭉 공부해 볼게요. 자, 근해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먼저 보시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된다. 2차 방정식이야. 이제 잠깐 잊어먹어. 진짜 고1 때로 마인드 돌리면 돼.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된다 했을 때 뭐 따져야 돼요? 뭐가 어때야 될까지 풀로 말해봐. 아니요. 지금 다 까먹고 그냥 고1 때로 마인드 돌리라고 내가 방금 10초 전에 얘기했잖아. 이 쌍놈아 말을 들어. 고1 때로 그냥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양근이래. 오케이. 그러고 또 축이 0보다 크다 또 y절편 0보다 크다. 나빼. 그러면 이래야 되면 조건 뭐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자, 봐봐. 지금 누구는 툭툭 튀어나오는 친구도 있고 안 튀어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안 튀어나온 게 정상인데 이걸 뭐였지? 하고 머리 기억에서 끄집어내려는 시도를 하신 분은 틀리게 배우신 거예요.
근해 분리를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면 안 되고 외우면 수학을 못 해줘요. 아마도 한판축 이런 단어는 다 들어봤을 거야. 뭐 함수값이라든지 판별식이라든지 추계방정식. 걔네들을 따져야 되는 건 맞긴 하나 어떤 유형은 한판축, 어떤 유형은 함수값만, 어떤 유형은 축과 판별식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때그때 미지수를 어디다 주냐에 따라서. 그 유형을 싹 다 외울 거냐고. 아니요. 심지어 못 외우셨잖아. 고1 하셨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근해 분리가 주어졌을 때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지금 즉석에서 조건을 뽑아내는 그 훈련을 해볼 거야. 이걸 잘해야 미적분 1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바꿔 말할게. 이걸 못하면 미적분 1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고1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추론력이라는 걸 배우는 대목이 여기야. 추론력이라는 거 되게 막 거창한 단어 같잖아. 전혀 아니고 추론력은 그냥 수학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접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서 얘랑 접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접해야 되나?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나? 이렇게 생겨야 되나? 미적분 1에서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조건 만족할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 연습을 고1 때 할 수 있었는데 암기로 배우셨으면 그 기회 놓쳤을 겁니다. 자, 기억 다 까먹으셔도 돼요. 오늘 다 끝낼 겁니다. 자, 근해 분리 반드시 이 스텝 3개만 밟으시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이것만 지킵시다. 자, 스텝 1은 뭐냐면 일단 정답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정답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스피드 퀴즈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개구리 짓을 할 겁니다. 이 짓거리만 반복하면 무조건 어떤 유형이든 암기 없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드 퀴즈가 뭐며 청개구리 짓이 뭔지는 천천히 얘기해 볼게. 자, 유형 하나씩 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두 근이 모두 다 어떤 값 2보다 크다. 이런 걸 해봅시다. 오케이? 외울 필요 없다. 기억 다 까먹어도 돼.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인 그림을 그려놓고 게임을 시작할 거야. 뭐 2보다 커야 되나 봐. 물론 아래로 볼록은 지키자. 문제 보면 최고차항 보면 마이너스면 떼버리고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면 되니까. 자,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자, 일단 정답 그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스피드 퀴즈를 해야 돼. 스피드 퀴즈란 뭐냐? 뭐 이런 거지. 예능에서 뭐 정답 안 보고 있는 사람한테 힌트 주면서 야 이거 뭐 잘생긴 사람 뭐 키 큰 사람 차은우 뭐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너네가 힌트를 하나씩 이 그림을 보면서 뽑아 읽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물론 그때 뽑는 힌트는 대체로 함수값이나 판별식이나 축이 되겠지. 그치? 한판축을 쓴다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뭐를 꼭 써야 되는지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정답을 나한테 직접 말하면 안 돼. 두 근이 2보다 크게끔 그려. 이건 반칙이니까. 뭐 축이 어때야 되느니, 판별식이 어때 보인다느니, 함수값이 어때 보인다느니 등 정보로 나한테 힌트를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호야 나한테 힌트 하나만 읽어내줘. 이 정답 그림 보고 난 그림 모른다. 야, 못 보고 있어. 내가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힌트를 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가 뭐였냐면 그냥 F라고 쓸게. FA가 양수래. 이 근해분리 유형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기억으로 풀면 잠깐만 이거 축도 해야 되나? 함수값만 하면 던가? 이 애매함 때문이거든. 대충 함수값 뭐 보이긴 할 텐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닌지가 애매해. 그 애매함을 없애주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F2가 양수다라는 걸 지키면서 일부러 정답이 아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청개구리 짓. 예능 방송에서 방송 분량 뽑으려고 알면서도 일부러 안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니네 연출하는 거야. 이거는 지켜. 방금 네가 힌트 줬으니까. 근데 정답은 아닌 그림을 하나 그려봐. 이서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아볼은 지키세요. 위볼 이건 안 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기면 될 것 같아. 맞냐? 그러면 이런 청개구리 짓을 못하게끔 네가 조건을 추가로 더 줘야 게임이 끝나겠네.
자, 이 청개구리 짓이라는 건 수학적인 말로 하면 발레 찾기입니다.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나? 를 네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는 겨.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많이 그린 사람이 수학을 잘해지거든. 암기하지 말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짓거리 못하게끔 추가 조건을 더 줘보자. 어떤 조건을 추가로 주면 이 짓거리를 못하겠냐, 이서가? 그렇지. 야, 저 새끼 축 왼쪽으로 그려. 야야야야, 축 2보다 크게 그려, 이 새끼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일 때 양수 지켜야 되고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가 나왔어. 여전히 청개구리 짓을 해보자. 일부러 틀려봐. 어떤 틀림을 그릴 수 있을까? 두 근이 실근 안생기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여전히 발예가 있었다는 건 이 두 개로는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점검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축이 2보다 오른쪽이고 2일 때 양수 지나야 되고 x축하고 두 번은 만나야 된대. 자, 이 세 개를 지키면서 발예를 그려봐. x 지나야 되는데 여기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발예가 있다 없다? 없네. 없다는 걸 누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준 게 아니야. 네 스스로 납득해야 돼.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으로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납득하고 푸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가 야, 이 유형은 한 판축 다 따져야 되라고 알려줘서 너네가 아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둬야 삶이 편하다잉. 자, 이번에 이런 유형 한번 해볼까? 0보다는 x의 1보다는 3보다는 x의 2가 커주세요. 이런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정답 그림 그려놓고 게임 시작할 겁니다. 0 있고 3 있고 1에 지나간대요. 자,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승원아, 나한테 힌트 하나만 줘. 오케이, 이왕 함수값 읽은 김에 뭐 당연히 3일 때도 읽어야겠지.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청개구리짓 시작해야 돼요. 0일 때는 양수, 3일 때는 음수를 지나게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부러 틀려봐. 아볼은 지키긴 해야 돼. 머릿속으로 막 그래프 그려보고 있냐? 지금 그 그려보는 과정이 너네를 똑똑하게 만들고 있어. 그려지니? 없는 것 같아, 그지? 없는 것 같음을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네가 납득해야 돼. 더 이상 없음을. 그러면 이 유형은 이거 하나면 됐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이 유형 해볼까? 자, 정답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0, 3, 그 사이에 1에 생겨가지고 게임 시작입니다. 자, 강민준 조건 하나 읽어봐. 오케이. 자, F0 읽었으니까 이왕 함수값은 다 읽자. 또 뭐도 보여 당연히. F3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러 청개구리짓 해보자. 양수, 양수. 홍민, 청개구리짓 해봐. 실근 없기. 그렇지. 붕. 뜰 수 있겠네. 아,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뭐라는 조건도 필요했다. 판별식이 양수라는 조건도 필요했다. 자, 요게 너네가 제일 많이 못 그리는 발레인데. 자, 0일 때 양수, 3일 때 양수, 판별식은 0초 갑니다. 발레를 그려봐. 있으면 아직 남은 거고, 발레가 없으면 게임 끝이야. 저 두 개만 따지면 됩니다. 축이 3 이상일 때, 이거 잘 못 그리네, 은근히. 그려졌어. 나머지도 어떻게 그려지면 발레가 되는지. 이거 은근히 잘 안 보이거든. 내가 일부러 이거 높이를 같게 그려가지고 너희가 더 잘 안 보일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즉 이거는 뭐에 대한 정보도 필요했네. 축이 어때야 되겠다? 0에서 3 사이여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이런 스스로의 검증 과정을 통해 어떤 건 한 판 쭉 다 따져야 되고 어떤 건 함수값만 따지면 끝나고 어떤 건 한 판 쭉 다 따져야 되고가 달라지는 거지 누가 외우라고 시켜서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더 이상 판별식 그네 분리할 때
이 유형은 한 판 쭉 따지면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해볼게요. 한 판 주면 되네요. 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지금 대수에 나왔지. 왜 나왔지? 치환 하선 범위가 생기니까. 어디에 또 나오냐면 3차 함수 미적분 1에 또 나옵니다. 3차 함수가 두 극값을 0초가인 범위에서 가질 조건 이런 게 다 근해 분리거든. 이때 잘 기억해두면 2학년 때 근해 분리로 고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7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방금 칠판에서 연습해본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정도를 내가 정리를 해놓긴 했다. 하지만 이거를 이 유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야. 한번 직접 해보고 맞네 라고 느껴주시고 체화해주세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근해분리 유형을 외워야 돼, 못 외우면 죽어 라고 배웠다면 안 외워도 괜찮아, 나 스스로 풀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어줘.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를 할 텐데, 잘 보래. A의 2x승 플러스 P 곱하기 A의 x승 플러스의 Q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 같이 생긴 걸 보면 당연히 너네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잖아. 치환을 통해서 t의 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다. 로 바꾼 다음에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근이 뭐 예를 들어 2개가 나왔다고 치자. t의 1이 나왔고 t의 2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실근 2개가 t1, t2인 거야? 아니지. t로 바꾼 애들이 t1, t2야. 그럼 무슨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해? 얘가 A의 첫 번째 거 x1이었겠고 얘가 A의 두 번째 거였겠지가 필요하고 x1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 지수를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다고 치면 얘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건 알파벳 x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p냐? 마이너스 p는 누구들의 합이야? A의 x승들의 합이지. 맞나요? 두 근의 곱 Q가 두 근의 곱 x1이랑 x2 곱한 게 Q인가요? 아니지. A의 x승들끼리의 곱이 Q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두 t의 합인 두 t의 합은 얼마야? 마피가 맞지. 근데 그건 두 x들의 합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합이라고? A의 x1승과 A의 x2승의 합일 거라고. 마찬가지로 저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한 다음에 얻어낸 두 근의 곱, 두 t의 곱이 얼만데? Q잖아. 근데 그건 x들의 곱이 아니라 누구들의 곱? A의 x의 원승과 A의 x의 투승의 곱이 되면서 이쪽은 뭔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지만 얘는 지수 법칙을 어디까지? x1, x2까지 갈 수가 있지. 즉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얻어낸 곱이 x들의 합이다라는 좀 특이한 약간 그런 게 일어난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원래대로 되돌린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의 근과 계수인 마이너스 p랑 플러스 q는 x들의 합이 아니라 t들의 합과 곱이다 라는 거.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ax가 뭐 2차식 같은 것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로그 ax를 치환하면서 t의 제곱 플러스 pt 플러스의 q는 0으로 바꿀 거 아니냐.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얻어지는 두 t의 합이 마이너스의 p인데 이 마이너스 p가 두 x의 합이라고? 아니라고. 누구들의 합인 거야? 로그 a의 첫 번째랑 로그 a의 두 번째의 합인 거지. 그러다 보니 얘는 발전시키면 오히려 x1과 x2의 무슨 셈을 알 수 있는 거야? 곱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두 t의 곱이 뭐 대충 근과 계수의 관계로 q라고 나오는데 이게 x들의 곱이 아니라 누구들의 곱? 로그 a의 x의 1이라는 친구랑 로그 a의 x의 2라는 친구의 곱이지 않겠냐.
물론 로그에서는 이렇게 둘이 곱해진 게 별로 뭔가 식이 발전될 여지가 없지.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걸 물어보거나 지수에서는 거꾸로 이걸 물어볼 거다. 치환하면 그것만 신경 써라. 오케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20번부터 문제들 빠르게 풀겠습니다. 뭐 지수방부등식이라 그리 어렵진 않은데 빨리 하지 뭐. 자, 일단 누구를 치환하고 싶게 생겼어요? E의 절대값 x승이라는 걸 내가 t로 치환을 하면서 2차 방정식 형태로 써볼게. 그러면 지수법칙 잘 생각해봐. 뭐 곱하기 t의 제곱 되겠냐, 맨 앞에? 4t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t 되겠니? 그치. 2의 2승 빼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t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야. 자,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래. 근데 그건 알파벳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X. 자, 문제에서 X가 서로 다른 서다 내실이 돼야 된대. 얘를요, 지금부터 우리가 T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야 돼요. 맞죠? 어떤 번역을 해야 될까? 치환을 뭐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 2의 절대값 X승. 자, 이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Y는 2의 절대값 X승. 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절대값 X로 바뀌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야 돼? 0부터 1까지 없어지고 1 이상. 예. 이것도 고등학교 때 도형의 이동 때 배우는 거 아니야? X가 있었던 자리가 절대값 X로 바뀌는 거. X가 뭐 이상인 범위만 살려? 0 이상인 범위만 살려서 어떻게 하면 돼? 복붙하면 되지. 다른 말로 Y축 오른쪽을 복붙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고 얘만 남기고 복붙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의 절대값 X승이 T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예를 들어 2의 절대값 X승은 2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근 X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2의 절대값 X승 즉 T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근이 몇 개 생긴다는 뜻이야? 2개 생긴다는 뜻이네. 이제 좀 알겠다. 2차 방정식이니까 T가는 2개까지 나올 수 있어. 실근은. 근데 X가 서로 다른 4개가 생겨야 된대. 그 말은 5 같은 게 하나 생겨서 2개 생기고 또 예를 들면 뭐 4 같은 게 생겨가지고 또 2개가 생겨서 총 4개가 생기네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겠구나. 그 말은 어떤 t가 나와야 된다라고 번역해야 되니? 1초가인 그냥 t 같아도 되나? 그치. 이걸 번역하면 1초가인 서다 두실이겠죠. 오케이. 이 번역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해 분리다 이거지. 그냥 뚝딱 하자. 정답인 그림을 그리세요. 1보다 크게끔 그리지 뭐.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걸 찾아보자. 인데 이 문제는 좀 땡큐인 편이야. 왜? 이 식을 봐봐.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에 무엇이 고정돼 있어? 축이 고정돼 있는 것 같아. 얼마로? 3 같은 소리 하네. 2분의 3으로 고정돼 있어요. 축이 2분의 3은 고정. 그러면 축이 1보다 커야 된다는 따질 필요가 없겠다. 그치? 이미 큰데 뭐. 뭐랑 뭐 따져야 될까? 첫 번째. t가 1일 때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래서 t1 땡땡 해놓고 대입하면 마팔 뿌k겠지. 마팔 뿌k. This is 0보다 크다. 그 다음 1일 때 양수만 지난다. 그러면 당연히 너네 머릿속으로 이딴 발레가 당연히 생각이 나버릴 거니까 뭐까지 따져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따져야 되겠지.
자,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해보면 뭐야? 36 빼기에 몇 K? 4K.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와. 맞죠? 그러면 8보다 커야 되고 뭐 어떻게 나와야 돼?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자, 근데 봐봐라. 방금 상혁이가 뭐라고 했냐면 요 1번까지는 한다 똑같이 왔고요. 2번 할 타이밍에 t가 2분의 3일 때가 무슨 수면 되겠다? 음수면 되겠다라고 한번 얘기했거든. 과연 이 1번과 요 2번으로 해도 괜찮았던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 너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1이고 2분의 3. 일단 여기가 대칭축인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1일 때 양수, 2분의 3일 때 음수. 자, 여기 지나고 축은 고정되어 있게끔 2차 함수를 그릴 때 발리 생기나? 머릿속으로 그려봐. 여기가 축이긴 해야 돼. 발리를 막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말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판단하면 그게 정답이야. 한번 해볼게. t에다가 2분의 3 넣어볼게요. 네가 해 그러면. 나 몰라. 뭐 빼기? 9 빼기. 18 플러스 k가 어때야 돼? 그러면 k가 9보다 뭐하다? 작다. 똑같은 거 나오지. 오케이? 근해 분리를 암기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1번. 수, 뭘 치환해야겠어요? (3의 x승) 혼자만 치환해도 괜찮나 얘? 아닌 것 같아. 뒤에 마이너스 x승도 있거든. 3의 x승하고 누구를? 얘를 같이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마음의 눈으로 t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신경 써두고. 그 다음 조심해. 왼쪽은 좌변 t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그쵸. 이거는 지수 계산할 때 워크북에서는 많이 나왔던 거니까 다 알겠지. 그러면 3의 1 플러스 x승, 3의 1 빼기 x승이니까 앞으로 뭐 빼내면 돼? 3 빼내면 3t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의 4는 0. t는 마이너스의 4, 아니지 플러스의 4 또는 마이너스의 1. 야, 범위 안 잡아놨으면 큰일 날 뻔. 뭐였어야 돼? t는 뭐밖에 안 돼? 4밖에 안 되겠지. 자, 근데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야. 나보고 구하라는 게 두 근이 알파 베타래. x라는 녀석이 알파 베타거든.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9의 알파승하고 9의 베타승이야. 아직 뭔가 안 끝난 것 같아. 자, t 이퀄 4를 다시 한번 풀러 가야 되겠지. t가 4였으니까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한 것이 4다야. 맞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어떻게 조작해서 또다시 2차식처럼 볼까? 3의 x승을 곱해가지고 3의 2x승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얼마? 1은 0이라고 보자. 맞니?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일단 알파랑 베타인 건 맞아. 근데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이 얼마라고 보여? 4라고 보이지. 근데 그 4가 x들의 합이라고? 그치? 3의 x승들의 합이라고. 근데 그 x들을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서 하자고 했으니 얘는 3의 뭐랑 3의 뭐의 합인 거야? 3의 알파승과 3의 무슨 승? 베타승의 합이라고. 마찬가지로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뭔가 1 같은 곱이 보이긴 해. 근데 승환은 이게 x들의 곱이라고? 누구들의 곱이라고? 3의 x승들의 곱. 근데 그 x 두 개를 알파 베타로 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의 곱이라고. 맞죠? 그러고 났더니 내가 구해야 될 이거는 곱셈 공식으로 풀 수가 있겠네.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의 합을 제곱한 다음에 뭐 빼면 돼? 뭐 2배의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빼면 되겠네.
따라서 16 마이너스의 2겠지. 자, 그러면 2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인수분해가 그냥 머리로 될 것 같으니까 a의 x승은 뭐 또는 뭐 하고 쓰면 돼? 2 또는 얼마? 6.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두 근이 하나가 알파래. 즉 A의 알파승이 2고 A의 베타승이 얼마다? 뭐 6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지 뭐. 문제에서 알파보다 누가 크대?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를 보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하래요. 그럼 이 둘이 무슨 셈 하면 돼? 나눗셈, 즉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6 나누기 2가 되겠네. 즉 3이 되겠구만. 따라서 A의 2분의 1승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9.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7에 로그 3의 x 거듭제곱 곱하기 x의 로그 3의 5x 이것은 1이다. 의 근의 합을 한번 뭐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뭔가 밑에도 위에도 x 많으니까 양변에 뭘 취할까? 로그를 취하자. 근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밑이 뭐인 로그 취하는 게 상식이겠나? 3으로 취하자.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그 3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취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찍히는지 잘 보자. 먼저 앞에 건 로그 3의 x가 내려오고 원래 로그 3의 7이 있고요. 여기 진수의 곱셈이니까 무슨 셈으로 찍까? 덧셈으로 찍히고 대가리에 있는 로그 3의 5x 내려오고 로그 3의 x 이렇게 남겠지. 자, 우변은 또다시 1에다가 로그 취해 쓴 게 얼마 되는 거야? 로그 3의 1이 얼만데? 0이겠지 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우변 0이니까 좌변 묶으면 될 것 같은데? 뭘로 묶여 지금? 로그 3x로 묶인다. 로그 3x로 묶어보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로그 3의 7과 로그 3의 5x를 뭐 하게 돼? 더하게 되겠지. 근데 또 똑같이 밑이 3이니까 그냥 한 방에 로그 3이 얼마라고 쓸까? 35x라고 쓰자. 그러면 수현아 x가 뭐랑 뭘까? 곱해서 0이면 얘가 0 하면 얘가 0이거든. 왼쪽이 0이면 x는 1, 여기가 0이면 x는 이게 0 돼야지. 곱해서 0이라며. 35분의 1이다. 더하래. 35분의 36인가? 몇 번에 있니? 71이란 게. 2번 71이었겠지.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 녀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때 이거를 구해주세요. 이게 그나마 좀 어려운 건데 이걸 이제 주제 얘들아 미적이든 뭐 고일이든 대수든 다 똑같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나 이거 지수 맨 처음에 할 때 얘기했던 거지.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월요일날에 나한테 지랄 당하면서 들었던 거잖아. 기억력이 금붕어야.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은 무엇과 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의 n 거듭제곱근 이 얘기할 때
얘들아, a의 n제곱근이란 말 보면 어떤 방정식이 생겨나고? x의 n승은 a. 그래서 이 실근을 따지고 싶으니까 그래프 x의 n승과 a를 비교하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입에 좀 붙여. 방정식의 실근이 뭐니 하고 들었을 때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요 하고 툭 나오셔야 돼. 자, 그걸 좀 인지해둔 다음에 문제를 보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그 2의 f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하고 또 로그 2f. 로그 2f 약간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뒤에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 로그 2의 f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찢어지면 될 것 같고, 뭐랑 뭐로 인수분해 되면 되냐?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2로 이렇게 뿌려지면 될 것 같아. 그럼 합쳤을 때 마이너스 2x 딱 되고 뒤에는 곱셈 플러스가 잘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겠지만 지금 로그 2의 f가 주인공인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뒤에 그냥 x 플러스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뒤에 x 빼기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f가 자 0 이하니까 사이 공간으로 나오겠어? 바깥으로 나오겠어? 사이로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야. 이 새끼랑 요 새끼 중에 누가 당연히 작아요? x-2가 당연히 작지. 그러니까 x-의 2 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의 2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녀석의 근을 풀어봤더니 이게 알파 이상 베타 이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래. F베타, F알파를 찾으래. 어떻게 풀라는 거야? 자, fx라는 친구는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는 2차 함수래. 그 말은 여기까지는 발전시켜볼 수 있겠어요. x-2보다는 로그 2에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뭘로 시작하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뭔지 몰라 k 라고 쓸 수 있고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우리 등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요. 로그랑 다항함수가 등식되어 있는 건 너네 풀 수 있니? 2의 x승은 x 플러스 3이다. 이거 뭐 식조작으로 풀 수 있나요? 없지. 잘 들어.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너네들이 배우는 다항함수 지수, 로그, 삼각까지 총 4개 종류의 함수를 고등학교 내내 배울 건데 그 4개 중에 출신 성분이 다른 어떤 조합의 방정식도 우리는 못 풀어야 돼. 못 푸는 거야. 물론 간혹 찍으면 나오는 게 있긴 해. 이건 0,1이면 되겠지. 정도의 당연한 걸 빼고는 앵간한 건 우리가 식으로 못 풉니다. 자, 이거 너네 식으로 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밑밥을 깔고 시작했지.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고? 교점의 x좌표. 당연히 부등식도 는 생각하고 그 사이 하는 거니까 방정식이랑 똑같잖아. 즉 식으로 못 풀겠으면 이제 뭘로 보자? 그래프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로 바꿔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새끼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는 로그 함수. 점근선 대충 K가 여기쯤에 있겠지. 그리고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의 K. 자, 거기에다가 내가 X-2를 그리겠습니다. X 플러스 2는 대충 위에 붕 떠 있겠죠. 오케이? 이제 보인다. 잘 봐. 왼쪽은 로그 함수가 x 빼기보다 커야 된대. 로그 함수가 x 빼기보다 크대. 그게 어디야? 얘 기준 어느 쪽이니? 왼쪽이지. 이게.
맞아? 그 다음 로그 함수가 x 플러스 2보다 작대. 그러면 빙크보다 작은 게 어디야? 요 교점 기준 어느 쪽? 오른쪽. 아, 둘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바로 여기랑 여기 사이구나. 그래프를 통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래요. 맞니?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직접 구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점을 잠깐 라지 A라고 이름 붙이고 A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 얘는 알파,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 알파 더하기 2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냐면 로그 2의 F알파라고 쓸게. 더 이상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F알파라고 쓸게. 맞나? 자, 그렇고 그 다음 B라는 점에 대한 정보를 한번 써보자. B는 뭐 컴마야? 베타 컴마야. 근데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 베타 마이너스의 2이기도 하고 로그 2의 F베타이기도 하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래. 그거 뭐 써먹을 데 없나?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다. X축에다가가 뭔 말이지? 이 두 개를 한번 빼볼까? 뭔가 이 식에 한번 빼볼까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베타 빼기 알파 한번 해볼게. 그 말은 베타 마이너스의 2에서 알파 플러스 2를 빼보겠대요. 그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뭐 빼기 뭐가 될 거냐면 로그 2의 F의 베타 마이너스 로그 2의 F의 알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베타 빼기 알파 요 간격이 3이라고 주긴 줬으니까 좌변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 그러면 로그 2의 F 베타 빼기 로그 2의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 알파랑 F 베타 합인데? 원하는 게 딱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로 오는 건 잘 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알파, F베타의 합이야. 알파, 베타를 구해? 직접? 어떻게 구해? 방법까지 알려줘. 손은 내가 움직여줄 테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다 같이 생각해보자. 베타를 알파 더하기 3으로 봐. 뭐 그럴 수 있지.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야. 이거를 곱해? 뭘 곱해? 내가 원하는 걸 써놓을게. F알파 더하기 F베타 구하고 싶대요.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K를 모르거든. 자, 요거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거 로그 2의 F알파분의 F의 베타. 이게 뭐 마이너스 1이란 뜻이잖아? 위로 좀 올라올게요. 공간이 없어서. 너네 밑으로 가면 돼. 그럼 이거 F알파분의 F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응? F알파분의 F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뭐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나? 그치? 그러면 일단 이 말이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F의 알파가 2배의 F의 베타다. 뭐 이런 거긴 한데 그지? F 알파가 뭐지? F라는 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1차식이라고 했으니 요게 F였어. F 알파가 뭐지? 마알파 뿌케인 건가? 그러면 F 베타라는 건 뭐지? 마베타 뿌케인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뭐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 한 문자로 정리해 볼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에요.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럼 뭐 정보가 나오는 게 있나? 마이너스 2알파였으니까 넘어가면 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여기 K가 있고 여기 2K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것 같아. 그게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6인 것 같긴 해. 근데 이 식이 결국 뭐지? 알파 빼기 K가 어디서 나온 거지?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알파 집어넣으면 마알파 플러스 K지. 즉 이게 무슨 F알파야? 마이너스 F알파지. 그래서 F알파가 얼마다? 6이다. 그럼 나 F베타 구하러 가고 싶은데 F베타 어떻게 하면 되지? 베타가 알파 더하기 3이니까 거꾸로 알파는 베타 빼기 3일 거야. 알파 자리에 베타 빼기 3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베타 빼기 3 빼기 K가 마이너스의 6이에요. 그 말은 베타 빼기 K가 마이너스의 3이라는 거고 베타 빼기 K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F베타지. 그게 마3이래. 자, 마지막에 이렇게 좀 어려운 것까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이거다.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은서야? 방정식의 실근이 뭐다? 그냥 교점? 뭐의 교점? 뭐지? 우리 밥 먹고 싶은데 은서야. 수연이가 도와주고 마무리할까요? 방정식의 실근은? 밥 못 먹겠는데. 은서야, 방정식의 실근은? 뭐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뭔가에 뭐예요. 그냥 교점? 맞는 말인데 앞에 이거 붙으면 참 좋겠다. 오케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